있는 정보의 홍수 속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 검증하는 시간. 금요일에 찾아오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첫 번째 핫 이슈, 넘쳐나는 가짜 뉴스. 코로나19 뉴스를 팩트 체크한다. 두 번째 핫 이슈,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7가지. 두 가지 핫 이슈를 검증하고 지난 방송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과 실시간 질문들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가톨릭대의대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 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이 모든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건강, 의학, 생활정보 핫 이슈들 검증해보고요. 방송당인 못다푼 궁금증 모아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로 꾸며드립니다. 네, 오늘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요즘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그럼요. 확산인데요. 먼저 어젯밤 달라진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박 교수님. 네, 어제 그러니까 5일 4시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확진자는 6,088명, 사망자 41명이고요. 격리해제자가 증가해서 88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2월 말 3월 초부터 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 운동, 그러니까 잠깐 멈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모임을 조금 줄여서 사람과 사람이 떨어진 곳에서 만나는 것을 좀 줄여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몸은 조금 멀리 있어도 마음은 또 SNS라는 거 또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너무너무 중요한 손 씻기 열심히 하는 거랑 마스크 착용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까지도 좀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씀 주신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같은 것들 더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함께해 주세요. 티벗 어플 다운받으신 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페이지에 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쏟아지고 있는 금주의 핫 이슈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치료 병상 부족 등의 소식으로 코로나19에 관한 공포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치 진짜같이 포장된 가짜 뉴스가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뉴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걸까요? 코로나19 최신 뉴스를 팩트 체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핫 이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넘쳐나는 코로나19 최신 뉴스 팩트 체크입니다. 정말 연일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공포와 네. 불안감을 넘어서 이제는 피로감까지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더 자극적이고 더 치밀하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것들은 너무나 그럴싸해서 까딱하다가는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데 이럴 때일수록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 뉴스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뉴스 팩트체크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비타민C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요즘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조회수도 높고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그래서 많이 좀 사놓는다 이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기 걸리면 비타민C 많이 먹어라 해서 과일도 잘 챙겨 먹고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 교수님? 예, 지금 미국의 일부 비타민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한 바가 지금 막 그렇게 퍼진 것 같습니다.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비타민C 정맥 주사 고농도에 혹은 비타민C 섭취하거나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좀 적절치 않고요. 아직까지 이 비타민C의 고농도 섭취나 주사 이런 요법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없고 또 사실 일반적인 이 부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질병에서도 치료 예방하거나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정 음식, 특정 영양 보충제를 약으로 맹신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요. 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사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좀 모아봤어요. 보실까요? 네.
코로나19 비상약, 아스피린, 진통소염제, 항생제, 진해 거담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 뭐 비상약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사서 집에다 두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교수님. 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의사가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신뢰성을 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사가 썼다고 하기엔 너무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은 게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쓰지 않거든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으로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추천했다는 것도 조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항생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항생제라는 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염 질환에 있어서 다 다른 항생제를 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처방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죠. 약이 항생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집에 불안해서 상비약을 두시고 싶으시면은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정도의 안전 상비 의약품인 아세타미노펜, 다른 이름으로 타이레놀이라고 주로 말씀하시죠. 타이레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브루펜 시럽, 그다음에 이제 복합감기약 정도를 집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약들도요. 한 뭐 2, 3일 정도까지는 집에서 약을 드시면서 이제 견디실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간다면 당연히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고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역시 상비약으로 버티실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상약은 정말 그야말로 비상약으로서 준비를 그렇죠. 해놓으시고요.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팩트체크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락스를 분무기로 뿌리면 소독과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 이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만든 소독 관련 동영상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락스 사용은 조심해야 되는 거로 알고 락스 있는데 독한데. 이건 어떨까요? 예, 저도 이 얘기를 좀 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락스라고 하는 성분에는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아마 그 마스크도 쓰고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 효과 때문에 공기 중에 뿌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락스 같은 이런 염소계 포백제들은 천이나 헝겊에 묻혀가지고 균이 많이 묻을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우리 테이블이라든지 컴퓨터 타작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네. 이런 데를 주되게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는 이 스프레이를 마스크에 뿌려가지고 또 재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게 공기 중에 이 부유물들을 들이마시게 되면 코나 눈이나 입에 이제 점막에 상처를 줘서 오히려 호흡기 감염병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어서 어머머머.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특히나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대형 마트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도 보면 뿌리는 분무 형태의 소독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한번 너무 얼굴 가까이에 뿌렸더니만 눈이 너무 따갑고 맵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좀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조금 구분하자면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나 이런 뭐 헬스장, 극장 같은 곳에서 소독하고 방역하는 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지정받은 업체에서만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소독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따라서 좀 아까 말한 락스 계열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소독제가 법에 지정된 것이 있고 네.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허가받은 곳만 이제 지정되는 거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조금 이제 신경 쓰는 것이 소독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소독을 좀 빨리 하게 되고 좀 소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손과 신체가 접촉하는 그 부위, 손잡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오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거 소독도 중요하지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손잡이, 버튼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 소독이 되고 방제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비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소독과 방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청소를 하실 때도 분무형 제품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쓰실 때는 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포인트도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면 마스크 사용해도 된다. 아니, 예전에는 이제 며칠 전이지만 방한용으로밖에 소용이 안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또 어떤 기사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헷갈립니다, 이거 진짜. 네. 예.
뭐 그렇게 좀 여기 혼선이 좀 있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한 달 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 사실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면 마스크나 이런 일반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도 일상생활할 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각처에서 이 지역사회 감염이 좀 우려되고 또 마스크의 공적 대란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한시적으로 면 마스크를 좀 써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권고한 바가 있고요. 네. 다만 면 마스크를 쓰시는 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은 면 마스크가 이제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로 면 마스크를 너무 오랫동안 쓰면은 오히려 그 안에가 축축해지면서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살균을 하거나 빨아 쓰거나 그러니까 삶아 쓰거나 이런 식의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은 꼭 바람직하겠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이참에 또 뭐 보건용 마스크도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충분히 그런 깨끗하게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걱정이 되지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수시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찌됐건 네. 한시적으로 마스크 이 부분이 좀 해소될 때까지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